자, 그럼 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거는 제 방송을 오래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 터지자마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재빠르게 신속하게 깔끔하게 빨리 정리해야 된다. 피해자 중심으로. 아니면 어렵다 이거.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왜 잘 안 됐냐면 이 처음에 사건이 어떻게 불거졌냐면 작년에 터진 거예요. 성추행 성비위 사건은. 네. 작년에 터졌는데 첫 번째 피해자가 강미정 본인입니다. 강미정 본인이 피해자예요. 그래요? 본인이 피해자입니다. 근데 제가 말 안 하고 있다가 네. 오늘 YTN에서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얘기하는 건데 본인이 피해자인데 이거 이야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안고 갔다고 조용하게. 아니 나만 조용하면 되지 하고 그거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생긴 거야. 근데 그 피해자는 굉장히 어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강미정한테 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미정 입장에서는 나도 당했는데 얘가 당했다고? 그럼 얘는 공론화를 못 하겠네? 그럼 내가 공론화를 해야지 하고 공론화를 한 거예요. 공론화를 했는데 처음에 당에다가 이 얘기를 하고 윤리심판을 구성해달라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날 회의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이 앉아서 회의했습니다. 거기부터 조국 혁신당은 어긋난 거예요. 거기부터. 예? 그러니까 지금 강미정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랜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첫 번째부터 삐걱거렸어. 피해자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를 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다. 이거 당에서 알아서 해달라 그랬는데 가해자라고 지목한 사람이 그날 회의에 피해자랑 같이 참석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이까지 온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첫 번째 가해자는 제명당했죠. 네. 두 번째 가해자는 당원권 1년 정지. 그 말은 뭡니까? 1년 있으면 복귀한다는 뜻이죠.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위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범죄 이게 더 커요. 두 번째 사람이. 그런데 그냥 경찰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켜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국 혁신당이 재빠르게 처신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는데 피해자들은 기댈 데가 없으니까 강미정도 사실은 자기가 권력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조국 혁신당 세종시당 위원장 김광연 교수 그분이 가장 열성적으로 도와줬어 피해자들을. 근데 그분이 이거 제명당했잖아. 제명됐죠. 그래서 더 못 참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돌아오면 뭔가 이제 좀 해결이 되겠지. 근데 안 돼서 오늘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정 욕한 사람은 이해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걔가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어디 가서 정치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받아주면 모를까? 갈 데도 없어 이제. 근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정당이라고 그 정당 편을 들면 어떡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얼굴을 못 내잖아요. 강미정은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얼굴 내는 거고 이렇게 해서 탈당하겠다 했으면 조국 혁신당에서 입장문을 낼 때 어쨌든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 피해자들한테 맞아요. 사과하고 네. 위로가 1번에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우리 당은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가 그 밑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입장문에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네. 정무적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거기다가 우리는 피해자에게 지원을 이렇게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말을 왜 씁니까? 저는 굉장히 이건 아마추어 티켓다고 봐요. 그리고 포함해서 어쨌든 일은 불거졌으니까 조국 대표가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차후에 시간을 내서 입장 밝힌다 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이거는 맺어줘야 됩니다. 딱 이렇게 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 당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그게 필요하다. 됐죠? 깔끔하죠? 깔끔하네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 와중에 어제 일이 하나 터졌어요. 총장님. 예. 이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했습니다. 성비위 문제에서 당이 2차 가해를 했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깊은 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걸로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당 차원에서는
피해자 측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일을 진행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일단 제가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피해자 측에서 당대표한테 신고를 했고 당대표는 윤리위원회로 바로 갔습니다. 근데 윤리위원회는 실은 완전히 독립기구거든요. 구성원 자체가 외부 인사가 50%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 윤리로 넘어가는 순간 사무총장이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재정이 들어갈 때만 제가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예.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절차가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외부 조사 기관으로 간 거는 피해자 측이 원해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당내의 주요 당직자들이니 당에서 공정하게 처리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구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외부 조사 기관으로 갔고 외부 교사 선정 과정에서 좀 뭐 이견이 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마지막에는 윤리위원회가 조사기관 몇 개를 피해자 측에 제시했고 이 중에서 예.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피해자하고 협의해서 조사기관이 결정이 됐고요. 이제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조사의 시작이었고 두 번째는 피해자 측에서 이 절차가 늦어진 것이 혹시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신이 있어서 예. 이것도 민변 회장을 했던 정현순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당에서 추천했고 예. 피해자 측도 동의를 해서 그분이 위원장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조사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2명 추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현순 위원장이 2명 추천했고요. 그분들이 한 40여일 동안 당내의 당원 당규상의 미비점 이 문제를 처리하는 미비점 그다음에 왜 조사가 이 결과가 지연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 조사를 다 하셨고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현순 위원장이 직접 당원들하고 지도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소상히 저는 이제 설명을 들었고 약 2시간 반 3시간 정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예. 그 조사위원회가 제안을 했어요. 이 당에서 이러이런 제도가 미비하니 예. 이거를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그 관련 이행 TF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도 피해자 추천과 피해자를 지원했던 여성위원회 추천했던 인사가 2분이 참여해서 그 이행 TF에서 이행 쭉 제고 이행과 예. 관련된 논의를 했고요. 최고위에서는 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했고 예.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확정되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점이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예. 그 부분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만 예.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든 총장님 얘기 들어보면 여러 절차를 걸치느라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으나 그래도 당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피해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당이 예. 좀 속도가 느리다.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아쉬움과 당이 은폐하려고 예. 했던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분과 예.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외부기관에 조사를 예. 맡겼고 그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또 그 당에서 전달이 됐고 예. 설명까지 했고 이런 과정에서 그때 제가 인상에 그때 이제 뭐 다 기억은 못 합니다. 예. 그 조사 보고서는 저도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총장님 어제 강미정 대변인은 왜 눈물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탈당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예. 대처였다.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에 반성할 점이 있으면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당이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예. 부분에서 미흡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 지원과 이런 회복에 관련된 논의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예. 그 조국 원장 네. 물론 그 당시에는 당 대표는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하면 수감돼 있던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조국 네. 원장 입장에서는. 자, 어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고 즉답은 하지 않았는데 밤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수감 중에 수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 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이제 비당원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뭐 이런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원장이 따로 언급한 게 있습니까? 총장님에게?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제 그 페이스북 글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 조국 대표가 복당한 날 예. 피해자 대리인께서 텔레그램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서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조 원장은 지방 일정까지 잡혀 있으니 지방 일정 후에 예.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겠다. 그래서 전 대표로서 만나겠다. 예. 위로하겠다. 이렇게까지 답신을 보냈다고 하고 예.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뭐 개인 일정이야 개인이 하시는 예, 예. 거니까. 근데 제가 추측할 때는 이번 주 말쯤 되지 않을까 다음 주 초나 이런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냥 뭐 근데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실제 저는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 만약에 조국 원장이 감옥에서 예.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서신을 보냈거나 예. 이렇게 하면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예를 왜요? 들면 당원도 아닌 사람이 예. 당의 상징성 있는 자산이긴 하지만 예. 현재 지도부한테 원격 지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당에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 원장이 그러니까 징계가 미진하거나 예. 제명 처리가 안 됐다고 하면 조 원장이 개별적 입장을 낼 수 있지만 제명 처리가 됐기 때문에 조 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온 다음에 피해자를 조속히 만나지 못했던 부분에서는 본인도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예. 그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이었습니다.